이 날짜에 로또를 사면 평생의 공덕이 제물로 쏟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평생 짊어져 온 책임감의 무게입니다. 남들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참았던 수많은 밤들,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잠시 접어두었던 그 마음. 하늘은 그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상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당신의 공덕 통장에 쌓인 모든 것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날짜와 당신의 노력을 황금으로 바꿔줄 운명의 숫자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운세. 그럼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40년생 경진생분들의 7월 운세와 로또 사기 좋은 날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개인별로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전반적인 기운부터 해서 건강, 또 가족관계, 재물, 그리고 후손을 위한 조언까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7월, 그러니까 개미월의 전체적인 분위기인데요. 자료에서는 아랫사람의 보살핌 속에 마음은 편안하지만 자신의 귀한 기운은 잘 지켜야 하는 달,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비유가 인상적인데 단단하고 커다란 바위, 경금 같은 당신을 자손과 주변의 따스한 대지, 미토가 정성껏 감싸 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미토라는 게 이게 명리학에서는 정인이라고 부르는 기운인데요. 아, 정이요. 네,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도움, 인정,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존경,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네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나 좀 안정된 일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마음은 편안하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들어오는 개수 기운? 이게 또 상관인데. 상관이요? 그건 좀 조심해야 하는 기운 아닌가요? 네, 뭐 표현, 창의성, 때로는 가르침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평생 쌓아온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좀 소모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정 속에서도 기운 소모를 좀 조심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상관으로 인한 기운 소모가 클 수 있다고 하나요? 주로 이제 평소보다 말이 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조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좀 새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 달 핵심 조언은 주변의 보살핌은 물론 기쁘게 받으시되 좀 무리한 활동이나 긴 대화는 의식적으로 줄이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라는 겁니다. 네네. 특히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마침 건강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보죠.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태산 같은 강건함을 지녔지만 사주에 불기운이 좀 부족해서 평생 외로운 결단을 내려온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이 있더군요. 이 분석이 7월 조언과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인 덕분에 마음은 따뜻해도 상관 때문에 기운 소모가 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자료에서는 토의 기운을 거의 유일한 보약처럼 강조합니다. 흙의 기운이요? 네, 당신의 근본인 그 강한 쇠, 경금에게 흙은 뿌리가 되어주거든요. 안정감과 기력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설명입니다. 명리학적으로 토생금, 흙이 쇠를 생하게 하는 원리죠. 아, 토생금. 실천 방법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햇볕 좋은 날 흙을 좀 밟거나 퇴마루에 앉아 쉬는 거, 아니면 황토색, 노란색 계열 옷이나 이불을 쓰는 것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소소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죠. 평생 활발하게 리더 역할을 해오셨을 텐데 에너지를 아끼라는 조언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 네, 아무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건강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가족원하고 유산 관련 조언도 이어지던데요. 올해가 편재의 해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편재는 예측하지 못한 재물이나 좀 유동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것이 재산 관련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하, 재산론이요? 그때 당신의 역할은 뭐라고 조하나요? 태산처럼 딱 중심을 잡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요. 지켜보는 역할. 네. 특히 이번 달은 그 상관 기운 때문에 의리도치 않게 말이 많아져서 오해를 사거나 좀 관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그렇죠.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나 좀 쓴소리보다는 그냥 온화한 미소로 자손들을 품는 것이 집안의 화평을 이루고 복을 더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재물운은 어떤가요? 재물운은 새로운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가진 것을 잘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하네요. 오히려 상관의 영향으로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아, 지출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전반적인 흐름, 주의점을 살펴봤는데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후손을 위한 복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인데 하늘로 돌아가기 전 자손 만대의 복을 내리는 연금술 비법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첫 번째가 운명의 숫자 2, 5, 10이었어요. 이게 그냥 행운 숫자는 아니겠죠? 그럼요. 명리학적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5와 10은 아까 말씀드린 당신의 뿌리이자 안정의 기반인 토 기운을 상징하고요. 네, 토 기운. 그리고 2는 당신에게 좀 부족했던 그 따스한 불 기운으로 명예와 온기를 더해준다고 풀이합니다. 아, 화기운. 네. 그래서 건강과 안정을 먼저 다진 후에 하늘의 복禄을 부르는 최상의 조합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2, 5, 10 기억해둘 만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횡재수의 문이 열리는 날, 그러니까 편재 기운이 강해지는 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개인의 부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번영을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60갑자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번 7월에 딱 3번의 특별한 기회가 있다고요. 네,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7월 4일 갑술일, 7월 14일 갑신일, 그리고 7월 24일 갑오일입니다. 4일, 14일, 24일. 이날들이 당신의 편재, 그러니까 큰 재물운에 해당하는 갑목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당신의 그 강철 같은 의지, 경금이 거대한 재물이라는 나무, 갑목을 베어서 거두는 형상이라고 풀이하더군요. 와, 비유가 정말... 강력하네요. 네, 그래서 잠재된 부의 기운이 발현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자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날 자손을 위한 복덕을 심는 마음으로 로또 한 장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제안까지 하던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7월은 주변의 따뜻한 보살핌을 감사히 받으면서 안정을 누리되 자신의 에너지는 현명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흙의 기운을 가까이 하고 가족 문제에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좀 온화함으로 중심을 잡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걸 좀 더 풀어보자면 7월은 조용한 힘과 전략적인 축복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물질적인 유산이나 재물 외에 후손을 위해 복을 남기는 방법에 대한 시각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 1952년생 임진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요, 당신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그 경험과 지혜, 이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가진 것을 현명하게 지키는 것. 현명한 용이 여의주를 소중히 다루듯이 말이죠. 아, 지킨다. 그게 핵심이군요. 자료를 보니까 그 7월, 개미월의 기운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당신이라는 이 거대한 강물, 임수에 작은 비, 개수죠, 이게? 내려서 물기를 좀 흐리게 하고 또 마른 땅, 미토가 그 물을 막 빨아들이려고 한다? 이런 그림이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딱 맞습니다. 그 작은 비, 이게 바로 예기치 않은 경쟁자나 어떤 구설수, 즉 겁재를 뜻하고요. 그리고 마른 땅은 명예나 책임감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혹은 에너지 소모, 이걸 정관이라고 하죠.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에너지가 좀 쉽게 고갈되거나 예상 밖의 일로 신경 쓸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암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막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안정과 평온함, 이걸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역시 건강이 최우선이겠네요. 자료에서는 당신의 사주의 지혜를 상징하는 물, 기운은 아주 풍부하신데 이걸 좀 받쳐줄 쇠, 또 따뜻하게 데워줄 불, 기운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이게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쇠는 우리 몸의 뼈대나 면역력, 그러니까 구조적인 힘을 의미하고요. 불은 활력, 열정 이런 걸 뜻하죠. 근데 이 두 기운이 부족하면 지혜는 넘치시는데 이걸 현실에서 딱 실현할 동력이나 어떤 외부 변화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겁재가 에너지를 또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쇠의 기운을 보충하라고 특히 강조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마르지 않게 하는 원천이면서 동시에 뼈나 기관지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역할이라고 설명해요. 뭐 흰색 계열 옷을 즐겨 입거나 서쪽으로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일상에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군요. 그럼 재물이나 가족 관계에서는 이 지키는 지혜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언하던데요. 이거 좀 신경 쓰이네요. 맞아요. 그 겁재의 영향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도 이번 달만큼은 좀 큰돈 거래나 뭐 새로운 투자 이런 건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여러 자료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냉정하게 안 돼 이런 조언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신의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에게 더 큰 안정,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역시 74년의 경륜으로 현명한 판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그 관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기 쉬운 상황인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올해 운세의 특징인 식신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해요. 이게 뭐냐면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소소한 즐거움에서 만족을 찾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드시거나 편한 친구분들하고 담소를 나누거나 하는 것처럼요. 그런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오히려 마음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강물처럼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냥 유유히 흐르면서 주변을 이렇게 관조하는 지혜,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정보도 있네요. 당신의 그 깊은 지혜를 행운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숫자랑 날짜 이야기가 있던데요. 4하고 9는 건강을 지키는 금의 기운이고 2는 재물을 뜻하는 화의 숫자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먼저 서고 그 힘으로 재물을 얻는다 이런 의미라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편재, 그러니까 예상 밖의 좀 큰 재물을 기대해 볼 만한 날짜로 7월 6일, 16일, 26일 이 날들을 꼽고 있어요. 이게 당신이라는 강물, 임수 위로 아주 큰 태양, 병화가 떠오르는 그런 형상이라서 큰 재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들을 하는데요. 물론 뭐 74년의 지혜로 이런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시겠지만 자료는 이런 날에 작은 행운을 한번 시험해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앞서 말한 건강을 잘 다진 기반 위에서 오는 기회라는 점일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7월은 당신의 건강과 재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 숫자나 날짜에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에도 좀 열린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메시지네요. 결국 신중함과 기회 포착,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요구되는 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964년 갑진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이 개미월인데요. 이 1964년 갑진생 분들에게는 이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간의 노고, 또 쌓아온 덕이 인정받는 시기예요. 아, 인정받는 시기. 네. 하늘에서는 지혜를 뜻하는 개수가 내리고 발밑에는 또 안정적인 재물인 미토가 딱 받쳐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아, 하늘의 지혜와 땅의 재물, 이게 조화를 이루는 달이군요. 맞습니다. 명예와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귀한 정보들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죠. 당신의 빛나는 7월을 위해서 어떤 점부터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문서운 그리고 명예운입니다. 이게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문서운과 명예운이요? 네, 사주에서 정인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인이라는 게 공식적인 인정이나 승인, 뭐 계약,
학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도 뭐 표창을 받는다거나 중요한 계약, 특히 부동산이나 상속, 연금 같은 그런 문서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군요. 정확합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일이 있다면 그 결실을 맺거나 승진 같은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혹시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서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요. 네. 이번 달에 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오,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기회를 잘 잡아야겠어요.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서운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재물운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재물운도 좋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막 1억 천금 이런 것보다는 정제. 정제, 그게 꾸준한 수입 그런 거죠? 월급처럼. 네, 맞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재물을 뜻하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막 위험부담 큰 투자 이런 것보다는요. 네. 그동안 모아오신 자산을 잘 지키고 또 안전하게 불리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다는 조언입니다. 아하, 안정성. 특히 이제 62세라는 연세를 생각하면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괜히 모험하다가 손실 보기보다는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해서 노후를 좀 더 든든하게 만드는 거죠. 자료에서도 보면 뭐 흩어진 돈이 모인다,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딱 준비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럼 건강 쪽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네, 건강도 꼭 짚고 넘어가야죠. 갑진생 분들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60년 넘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럼요. 열정적으로 사셨죠. 그래서 에너지라 좀 소진되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주 구조상 화, 불 기운이 좀 약하신 분들은 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아, 화학 기운 부족?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물을 주듯이 이 수 기운이 생계를 불어넣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물기운이요? 아, 그냥 상징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면 강이나 호숫가를 산책한다거나 네. 물을 좀 자주 마시는 습관, 그리고 색깔로는 검은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검은색, 파란색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작은 실천으로도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 행운의 숫자랑 심지어 특별한 날짜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숫자 1, 2, 6 이게 이제 앞서 말한 수 기운을 보충해주고 전반적인 조화를 돕는 행운의 숫자라고 하고요. 126. 로또 살 때 한번 참고해봐도 되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재야라고 하죠. 예상치 못한 좀 큰 재물, 소위 말하는 횡재수가 있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정말요? 어떤 날짜인데요? 7월 8일, 18일, 그리고 28일 이 사흘입니다. 8일, 18일, 28일. 와, 이렇게 딱 찍어주다니. 이게 뭐 사주 원리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날들이 천간에 무토라는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즉 큰 나무, 간목에게 이 무토는 내가 극복해서 취할 수 있는 큰 재물, 즉 편재에 해당하거든요. 아하, 나무가 흙을 극복해서 재물을 얻는다. 그런 의미군요. 재물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기회, 예상치 못한 행운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평생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1976년 병진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7월이 이제 개미월인데요. 이게 당신이라는 아주 강렬한 태양 위에 개수라는 먹구름이 딱 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주용어로는 정관이라고 하죠. 평생 지켜온 어떤 명예, 자리 이런 것들이 좀 도전을 받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걸 확 뒤엎고 싶은 마음, 그 상관, 이게 또 강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둘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 이게 바로 상관견관입니다. 아, 상관경관. 야, 이거 듣기만 해도 뭔가 에너지가 엄청 센데요. 기존의 것하고 새로운 변화가 부딪힌다니. 7월이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강한 에너지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상관견관은요. 아무래도 기존의 틀, 이게 좀 흔들리는 시기예요. 특히 직장에서 이게 확 드러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라든지 내 자리 같은 게 좀 위태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상사하고 의견이 좀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조직 문제점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욱해서 감정적으로 확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든탑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와, 근데 또 불합리한 걸 보고 그냥 있기도 좀 힘들 텐데 이 충동적인 에너지를 좀 건설적으로 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중요한 건 이 상관이라는 에너지를요, 파괴가 아니라 창조 쪽으로 쓰는 지혜예요. 그냥 막 불만만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못 봤던 거, 조직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 같은 걸 딱 짚어내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기존 틀을 더 좋게 깨트리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위상이 확 올라가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하. 핵심은 말 아끼고 신중하게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보는 거. 네. 직장에서는 신중함 속에서 기회를 잡는 거군요. 근데 재물로는 또 양상이 좀 다르다고요. 원래 사주 구조상 돈, 그러니까 금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7월은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이 병화 에너지가 워낙 강렬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긴 하는데 그 자체로는 재물인 금을 바로 만들어내긴 좀 힘든 구조예요. 근데 바로 이 상관의 혁신적인 기운 있잖아요.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안정적인 월급, 즉 정제라는 틀에만 딱 갇혀있지 말고요. 당신의 그 풍부한 경험,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걸로 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좀 과감하지만 계산된 투자를 한다든지 또 남들이 못 보는 틈새 시장, 이런 걸 공략해서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오, 안정적인 틀을 깨는 도전이 오히려 새로운 재물을 가져올 수 있다니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근데 아까 직장에서는 신중하라고 하셨는데 재물 쪽은 또 과감함이 필요하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변동성이 큰 상관견관 시기잖아요. 이 균형은 어떻게 잡죠? 같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50년 연륜,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한 계산된 도전이죠. 상관, 에너지를 그냥 막 반항하고 부딪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 동력으로 쓰는 거예요. 기존 방식이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되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산된 도전. 근데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건강은 좀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우려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상관견관이라는 게 물, 귀수가 불, 병화를 강하게 치는 형국이라서요. 심장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화병 같은 거요. 혈압 문제 아니면 심혈관 계통 질환 이런 쪽은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 무너지면 진짜 다 소용없는데 큰일이네요. 그럼 이 스트레스 좀 풀고 건강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바로 목, 즉 나무의 기운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주 원리성 보면요. 나무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 물 기운을 쫙 빨아들이고요. 당신의 근본인 불, 화가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돕는 그런 생명 에너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숲에 가셔서 산림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 두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 3, 4, 8. 이게 목 기운을 상징하니까 뭐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거군요. 나무. 네,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운의 흐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특별한 시기, 그런 것도 있다고 하셨죠. 네, 있습니다. 횡재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좀 큰 재물의 기운이 확 강해지는 날들이 있어요. 7월에는 딱 3번인데요. 10일, 이날이 경진일이고요. 그리고 20일 경인일, 마지막으로 30일 경자일, 이렇게 3날입니다. 이날들은 당신의 그 강한 불, 병화 기운이요. 큰 재물을 상징하는 경금을 확 녹여서 아주 가치 있는 걸로 만들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계산된 도전 있잖아요. 그걸 딱 실행에 옮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물론 뭐 로또 한 장 사보는 그런 작은 시도도 해볼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날들의 당신의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의미예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7월은 상관견관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 속에서 위기랑 기회가 같이 오는 달이네요. 직장에서는 신중한 전략으로 기회를 잘 잡고 재물 쪽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 이걸 위해서 목의 기운, 그러니까 자연을 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운명의 흐름은 이렇게 제시가 되지만 그 물결을 타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결국 당신의 의지 그리고 선택에 달린 거죠. 특히 그 횡재수가 열리는 날들 있잖아요. 그날 내가 뭘 할 건가? 이걸 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운명에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해진 길을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 위에 내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인가? 이번 7월, 당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988년생 무진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7월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볼까요? 자료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 승리의 전리품을 쟁취하는 달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와, 상당히 강렬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공들여온 일, 그러니까 무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실인 계수, 정제를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옆에서 넘보는 경쟁자, 미토, 겁재도 만만치 않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 정제는 그럼 월급 같은 고정 수입 외에 성과급이나 뭐 투자 성공 같은 그런 보상을 말하는 거고요. 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죠. 근데 동시에 겁재는 당신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동료나 경쟁사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럼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내 몫을 뺏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군요. 동료일 수도 있고, 경쟁 회사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 노력의 결실을 금전적 보상으로 얻을 결정적인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몫을 주장하고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방심하면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이나 사업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그 영향으로 편관이라는 뭐랄까 상당한 압박감 속에서 달려왔다고 분석하네요. 까다로운 상사나 좀 버거운 프로젝트 같은 거요. 근데 7월에 정제운이 좀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또 겁재 때문에 동료가 방해하거나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애매한 태도보다는 명확한 데이터, 이걸로 자신의 기여도를 딱 증명하고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죠. 막연한 주장 말고요. 구체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재물운도 그럼 직장운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기대된다니 솔깃한데요. 근데 이 돈이 그냥 용돈이 아니라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 이 의미 부여가 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기회라는 뜻이죠. 다만 여기서도 그 겁제의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좋은 투자 정보야 하면서 동료가 접근한다거나 그런 식이요. 그래서 공동 투자나 금전 거래는 절대 피하고 일단 들어온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1988년생의 사주 구조상 화기운, 그러니까 생명력이나 열정, 이런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처럼 뭐 번아웃이나 만성 피로, 심하면 신경성 위험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 편관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그 에너지를 더 고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화기운을 보충하라고 제시하는데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햇볕 쬐면서 잠깐 산책하기, 아니면 땀 흘리는 운동 시작하기, 또 붉은색 넥타이나 스카프 같은 소품 활용하기, 이런 것들이요. 운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한 나름의 처방전 같은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판도를 바꿀 연금술 비법이라는 섹션이 있었는데 이게 또 시선을 확 끌더라고요. 행운의 숫자 2, 7, 9랑 특별한 날짜까지 딱 언급해요. 이건 어떤 의미고 봐야 할까요?
이 분석에서는요, 숫자 2와 7은 부족한 화기운을 보충해주고 9는 성공을 완성하는 힘을 상징한다고 풀이합니다. 단순히 미신적인 행운의 숫자라기보다는 당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특별한 날짜는요? 7월 2일, 12일, 22일 이날들의 편재,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로또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이 부분은 사주 구조상 당신이라는 존재, 즉 무토가 큰 재물, 임수 편재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에너지 흐름이 강해지는 날로 해석한 겁니다. 7월 중에서도 특히 2, 3일이 그런 잠재력이 크다고 본 거죠. 로또 언급은 아마 예상치 못한 큰 기회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생의 큰 꿈을 위한 종잣돈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상당히 대담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긴 하죠. 자, 오늘은 용띠분들의 7월의 전체 흐름과 운의 포인트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지금 저런 느낌인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미 흐름은 오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움직일 건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는 겁니다. 내 사주에 맞는 편재일, 행운 색상, 로또 조합, 투자 타이밍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 한번 클릭해보세요. 사연도 간단히 남겨주시면 흐름에 맞는 방향 꼭 짚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운세가 아니라 언제 행동해야 기회가 되는지 실제로 정리해드리는 상담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꼭 대박행운 기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무료로 그 달의 행운의 숫자와 로또 사기 좋은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